안녕하십니까.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이템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업종별 창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업, 판매업, 서비스업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창업 전략을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는데 이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좀 핵심 사항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식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업에 대한 기본적으로 주력 상품 외식업을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아이템 중에서 무엇을 팔 것인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무엇을 팔 것인가는 결국은 뭐냐면 주력 상품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주력 상품이 한식, 중식, 일식, 양식에다 퓨전에다가 지금은 뭐 복합에다가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정해야 됩니다. 그 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럼요. 일단 내가 좋아해야 돼요. 먹는 것도 좋은데 더 좋아하는 거는 그거를 좋아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생산할 줄 알아야 돼요. 만드는 걸 좋아해야 돼요. 이런 말 있죠. 내가 만든 걸 누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 그죠? 거짓말 같죠?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식당 사장님 보면 고객들이 먹는 걸 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갖고 남기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슴 아픈 게 아니고요. 왜 남기느냐 가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확인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남긴 고객 음식을 자기가 먹어요. 먹고 문제가 있나 없나 판단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죠. 그러면 거기서 넘어가는데 거기가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또 해결하죠. 그만큼 그러고 자기 음식을 그냥 뭐 파는 상품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애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음식을 결정해서 메뉴를 결정했으면은 이것을 늘 같은 맛을 내게끔 해야 돼요. 늘 같은 맛을 내게끔. 이걸 이제 저는 그냥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냥 항등미라고 그래. 항등미. 항상 같은 맛을 낸다. 그 줄임말이죠. 항상 같은 맛을 낸다. 그게 중요하다. 맛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맛이 없더라도 일관되게 맛없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근데 사람이 맛없게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거는 늘 같은 맛을 내게 해야 돼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컨디션으로 같은 조리 기구를 하고 조리 도구를 사용해서 음식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순서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맛집 가보면 정말로 문 열고 들어가서 움직이는 그 하나하나가 30년 동안 똑같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다음 영업하는 시간을 지키고 다음 시작하는 시간도 철저히 지키잖아요. 특히 한식은 더욱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식은 레시피만 줘가지고 그 맛을 똑같이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양식은 좀 쉬워요. 양식은 쉬워요. 그래서 한식을 프랜차이즈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식을 세계화시키자 하고만 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한식 요리사를 한 수십만 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에 뿌려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 그만큼 이게 쉽게 생각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뭐 이게 조리의 어떤 기술 스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그런 흐름이 중요하다 말씀을 꼭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결정은 누가 하냐면 소비자가 합니다. 나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너무 열심히 만들었는데 고객이 맛없어 이러면 맛없는 거예요. 반대로 있잖아요. 나는 정말 형편없이 대충 만들었는데 고객이 너무 좋아해. 그럼 좋은 거예요. 결국 뭐냐면 시장에서 모든 걸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의 검증을 거쳐봐야 돼, 안 거쳐봐야 돼요? 거쳐봐야죠. 거쳐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이미 검증된 것을 하는 게 좋죠. 이미 검증된 것을.
그러면 검증된 집에 가서 예? 먹어보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들어가서 일하라 그래요. 저는 이 문화가 좀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 문화가.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가가지고 뭘 자꾸 빼올라 그래 이렇게. 그게 그 준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원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원가라는 거는 자 똑같이 5,000원에 파는데 나는 이 재료비가 1,000원에 들고 저쪽 경쟁 점포는 2,000원에 들어요. 나는 무조건 이겨요. 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을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점에 가보면 횟집에 가면 꼭 있는 메뉴가 있어요. 뭐예요? 회덮밥이 있어요. 회덮밥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짜투리 해가지고 버리면 안 되니까. 그건 몰랐죠? 중국집에 가면 꼭 있는 메뉴가 있어요. 아니, 볶음밥. 볶음밥의 재료가. 근데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거에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모양 안 맞고 이런 걸 다시 이렇게 해서 한다. 근데 그거는요, 외식업 창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고민해야 돼요. 그게 뭐냐? 원가를 절감시키는 방법이에요. 재료를 구입해 와서 버리는 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원가 절감 요인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경쟁은 치열하죠. 경쟁은 치열하죠.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시장이 그만큼 핫하다는 이야기예요. 핫하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그 핫한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죠. 살아남아야 되죠. 그러려니까 시장 분석을 철저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거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가서 부딪혀야 되는 거죠.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고, 맛이라는 거는 고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재밌는 게 고객이 생각이 똑같고 고객의 가치관이 똑같아 봐요.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죠. 그런데 와, 이런 집이 되는 걸 보면 신기해. 그런데 그 집만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누구한테나 있다는 거죠. 다만 자기한테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되고, 맛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가치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이라는 말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요, 무슨 이 요리가 시작한 게 6.25 때 내가 6.25 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옆에다가 이렇게 메뉴 적어 놓으면 왠지 그걸 먹으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메뉴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거기서. 이걸 거짓말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가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건강 굉장히 중요시이죠. 웰빙 이래가지고. 건강적인, 그죠? 거기다가 이게 사실은 이걸 먹으면 뭐가 더 좋아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만약에 해가지고 그게 실효성이 있으면 그건 훨씬 더 전파되는 속도가 좀 커지죠. 근데 그걸 잘못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바로 그냥 끝.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이거는 내가 파는 사람이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손님이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손님이 그걸 만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창업의 절차하고 똑같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을 팔고 누구한테 팔 것인가를 반드시 정해야 돼요. 외식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깃집을 하더라도 젊은 20, 30대를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60대를 대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완전 전략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그걸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걸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외식업 시장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창업 쪽에 일을 한 지가 한 22년째인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지금같이 이렇게 광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와,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예전에는 정말로 굉장히 이게 좁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회가 그만큼 있다는 거고 웰빙 강조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철저히 봐야 되고 준비는 반드시 철저히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저는 외식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기존 매장이나 기존 현장에서 경험을 좀 풍부하게 쌓는 기회를 갖는 게 좋다. 갖는 게 좋아요. 저 이걸 좀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저는 저 농담이 아니고 뭐 이렇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옛날에 무슨 기재부 이런 데 가서 회의하고 이럴 때도요.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경험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다. 자금 지원을 하더라도. 특히 한 번 예를 들어 음식점 같으면 한 번 음식해갖고 철저히 망한 사람한테 다시 기회를 주면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높아진다. 그런 부분을 좀 봐셔야 될 필요가 있고 아이템도 보면 외식업 아이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차별화되고 세분화되고 표준화돼요. 똑같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고객층을 달리해가지고 또 시장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뭐냐면 나는 학생들한테만 팔아. 그래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장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종목도 다양해지고 판매 방식도 변해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20대 여성한테 파는 치킨을 만들어요. 20대 여성한테 팔아요. 50대 안 팔아요. 그런데 2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뼈다구 있는 거 안 좋아해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대부분 보면 그럼 먹는 걸 우아하게 멋있게 뭐 살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어떤 걸 써요? 가슴살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런 식의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만큼 이제 방법들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세상에 없는 아이템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그거는 차라리 돈 많은 기업에서 하면 보고 있다가 따라하면 됩니다. 왜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심리가 꼭 자기가 먼저 해갖고 선점해갖고 자기가 막 깃발 들고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고 하는 사람이 망하죠. 나는 방향을 틀면 됩니다. 이렇게. 안 망하잖아요. 전력 질주하면 따라갑니다. 정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약간 바꾸는 노력이 중요하다. 저는 새로운 걸 하지 말고 새롭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바꾸는 게 좋다. 지금 여러분들이 농담에 시장에 이미 성공한 아이템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매장형 피자 전문점을 없앤 게 테이크아웃 피자예요. 그거는요. 똑같은 피자를 와서 먹어라. 이게 매장형이에요. 내가 갖다 줄까? 배달이에요. 네가 가져가라. 이게 뭐예요? 테이크아웃이에요. 테이크아웃이에요. 이 테이크아웃은 대신에 내가 안 갖다 주고 앉아서 먹을 수도 없지만 직접 손님이 가져가는 구조로 하니까 대신에 비용은 저렴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맛은 괜찮게. 그러면 원가 비중을 조금 높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유지비가 적게 드니까 비용이 적게 드니까 일정 수익률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이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가격은 이런데 괜찮아. 이게 뭐예요? 가성비잖아요.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피자의 주 고객이 누구예요 또? 젊은 층들이잖아요. 학생들로. 학생들은 돈이 없어요. 그런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기다가 피자를 넣는데 햄 넣고 소세지 넣고 이거 넣고 저거 넣는데 그거 넣지 말고 여기다가 오리 막 넣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똑같이 가되 약간만 방식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동서양이 막 섞이죠. 그죠?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섞는 것도. 근데 그것도 미리 자기가 막 선도적으로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특히 이제 시니어 계층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건 안 좋고 그다음에 오히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게 보고 외식업 창업할 때는
내가 생각했던 그 창업 계획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선은 그 상품 분석을 해야 돼요. 상품 분석해서 효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제일 좋은 거는요, 독점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독점. 대한민국에서 여기 나만 팔아 이거. 최고죠. 와,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최고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런 걸 만들어요. 그러면 100%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어? 지금도 골목 식당 이런 데 가보면 아주 독특한 아이템 메뉴를 가지고 장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잘못 가는 케이스가 뭐냐 하면 저런 분들이 있으면 100% 누가 오냐 하면은요. 외지에서 돈독이 오른 사업가들이 와서 자꾸 건드립니다. 서울로 가자. 뭐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거의 90% 가요. 90% 가요. 뭐하러 갑니까? 네? 저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장 하나 해가지고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손님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내가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손님이 미어 터져갖고 막 이래갖고 막 밤새도록 했다고. 그럼 그 다음날 병원에 실려갔다 이제 중리사니 뭐 이래 돼본다니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관여도가 낮은 업종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내 관여를 거의 다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만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는 안 좋아요. 만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산삼 비빔밥 이런 거 하면 좋죠. 그죠? 산삼 비빔밥 이래갖고 5년, 10년 산, 20년 산, 30년 산 이래갖고 이거는 하나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아니, 실제로 그러면 드시러 옵니다. 고객이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 하나 팔기 위해서 한 30년 산을 헤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든가 이것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윤이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요, 아무리 뭐 이유가 뭐 하더라도 남지도 않는 것을 파는 거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이죠. 남겨야죠. 왜 남겨야 되냐 하면은 그렇게 남겨야 그 장사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맛으로 고객한테 좋은 먹거리를 주잖아요. 주려면요, 적정한 이윤이 보장돼야만이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오래 합니다. 이것이 진짜 외식업 창업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막 싸게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요즘 지금 관공서 이런 데 해서 막 하는 데 가보면은 뭐 CS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착한 가게 이래가 막 붙여주잖아요. 와, 나는 그 착한 가게가 아니라고 보지, 나는. 착한 가게라고 붙일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있잖아요. 가격은, 저 가격으로 어떻게 저기 되나 싶어요. 그건 착한 게 아니지. 슬퍼. 나는. 그래서 차라리 그걸 떼고 가격 올리라 그래요. 나는. 대신에 올려서 이익이 더 많이 남으면 그거를 환원하는 거죠. 그게 더 나아요. 그게 더 낫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사람 돕고 싶으면 그거 가지고 도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하는 게 이게 맞지. 그렇게 않고 하는 거. 그다음에 창업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독립적으로 할 건지 프랜차이즈를 할 건지, 외식업에서도. 독립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뭐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본사에서. 근데 얻은 게 좋아요. 독립창업이 좋아요. 외식업은 독립창업이 좋아요. 근데 독립창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럼 프랜차이즈로 가서 다시 독립을 올 생각으로 가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 외식업은 그런 특성이 있다. 외식업은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외식업에서 성공하려면 창업자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속 운영, 오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 단기간에 절대 승부 안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래 해야 됩니다. 오래. 최소 10년.
최소 10년.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려면 20년. 예? 완전히 이제 하나의 어떤 브랜드로 어떤 컨셉이 만들어지려면 30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좋은 일 하다 보면, 좋아서 하다 보면 30년은 금방 갑니다. 싫은 거는요, 3일도 고통스러워요. 이 원리하고 똑같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실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은 각자 다 다르겠죠. 그 계획 반드시 세우고 들어가면 되고, 외식업은 시장 치열하고, 시장 경쟁 치열하고, 경쟁도 심하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계속 들어가고 하지만 저는 아직 그래도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기회는 있어요. 다만 좀 현명한 전략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옛날 같은 그런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사전에 반드시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판매업입니다. 판매업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완성된 제품 파는 거예요. 내가 파는 제품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단순 판매업이라고 하긴 어렵죠. 그죠? 판매업이라 완성된 제품을 파는 거니까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도매로 할 건가? 이거는 이제 사업자한테 넘기는 건 도매고, 생산자에서 사업자로 이동해 주는 건 도매. 여기서 도매 사업자한테 받아서 내가 최종 소비자한테 넘겨주는 것을 소매라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판매 업종은 이 소매업이죠. 소매업이요. 고객이 누구냐? 일반 소비자죠. 일반 소비자예요. 그래서 도매도 나쁘진 않은데 도매는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소매 경험이 없이 도매로 바로 하는 거는 생각보다 사실은 리스크가 큽니다. 이런 분 잘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매업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매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입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입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강남대로 쫙 한번 가보세요. 양쪽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 예? 90%가 판매 업종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어디를 보다 보면 재밌어요. 재밌다니까. 동네에 가보세요. 동네. 외식, 판매 이런 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규모가 딱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도시 상권 딱 가보세요. 신도시 상권. 다 먹자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먹자에서 끝나지요. 상권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게 뒤로 넘어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대로 길가에 있었던 식당들이 없어지고, 거기 옷가게도 들어오고 화장품 가게 들어오고 뭐 액세서리 들어오면서 식당은 뒷골목으로 설설설설 이렇게 가요. 이게 이제 시장이 상권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근교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보통 20년이 걸리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안 만들어지는 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거 섣불리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시니어 초보 창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또 그런 게 좋아하죠. 그걸 좋아합니다. 아, 미치겠어. 이거는 뭐 되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운영은 쉽죠. 운영은 의외로 쉬워요. 운영은 그리고 어려운 거 없어요. 요즘은 어떤 아이템들은 내가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도 돼. 왜? 고객이 자기가 필요한 상품을 다 찾아와요. 나는 그냥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뭐 어떤 상품이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만 볼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안 나가는 제품은 빨리 없애고 잘 나가는 제품을 갖다 놓고 이걸 잘 해야죠. 그리고 고객이 뭐 어떤 것을 찾는 거라는 걸 예의주시 봐야 돼요. 그래서 사장이 가게에 있는 게 맞죠. 그죠? 종업원은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하죠. 종업원은요, 이 가게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그럼 힘들어, 자기가. 많아지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왜? 월급 못 받거든요. 진짜입니다. 종업원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게의 성패, 운명은 누구한테 결정이 되냐? 사장한테 있죠. 근데 그 사장이 자꾸 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판매업 중에서도 우리가 시니어가 만약에 판매업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니어가 접근 가능한 업종이라 그런 아이템이 좋죠. 그죠? 예를 들어서 시니어가 옷가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누구로 해야 돼요? 시니어들로 해야죠. 요즘 7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패션에 관심 많은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갈 데가 없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요,
어느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백화점을 가보면은 신관을 만들고 구간을 가면 구간의 주 상품 구성을 딱 보면 100% 시니어 상품이에요. 거기는 가면 거의 어르신들이 쫙. 만약에 내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그런 옷가게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시니어가 접근이 가능한 곳, 외곽이라도 관계없어. 좀 차가 다 있으니까. 다만 거기에는 한 가지 제품으로 하면 안 되겠죠. 복합으로 하는 게 좋죠. 토탈로.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건 나쁘지 않죠. 그건 오히려 젊은 아가씨들이 하면은 경쟁력이 없어요. 같은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판매 업종은 가급적이면은 만약에 프랜차이즈로 할 수 있으면은 프랜차이즈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좋냐면 판매 업종은 프랜차이즈로 하면 가맹점 수가 많아지면은 상품 구입할 때 뭐가 생겨요? 구입하는데 힘이 생기죠. 대량 구매가 가능하죠. 대량 구매가 가능하면은 원가 절감 효과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것을 나눌 수 있죠. 물론 프랜차이즈를 잘못 만나면 그것을 가맹점한테 안 나누고 자기만 먹지. 그런 나쁜 프랜차이즈도 있지만 개인이 해서는 대량 구매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또 자금이 많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왜 아웃도어 전문점 보셨죠? 요즘은 조금 어려웠는데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아웃도어 전문점은 한 개 매장으로 해갖고는 절대 승산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두세 개 매장을 같이 합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동일 브랜드를 가지고. 그러면 그 상품 매입할 때 경쟁력이 생겨요. 단 1원이라도 깎을 수 있지. 그다음에 안 팔리는 물건이 쉽게 빨리 해결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 매장이 안 팔리면 저 매장이 팔릴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온 제품을 빨리 파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중요한 거지, 판매은. 판매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막 들어오자마자 팔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갖다 놨는데 폐업할 때까지 안 팔려. 그거는 돈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돈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원리들을 잘 보실 줄 알아야 되고,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 생활 밀착 업종, 뭐 편의점, 과일, 채소, 유기농, 뭐 철물까지 엄청나게 많아요. 생활 밀착. 스포츠 관련 업종도 많고, 그다음에 패션 관련 업종도 많고, 그죠? 패션 되게 많죠. 패션도 보면 뭐 모자만 전문적으로, 넥타이, 양말 전문점, 뭐 저걸 누가 근데 사람들이 가잖아요. 지금 그죠? 옷도 뭐 겉옷, 속옷, 위에 아래 남녀 어린 애들부터 해가 다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전문화되진 않고 있어요. 이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사무기기 관련해서 문구점부터 해갖고, 그다음에 건강 관련 식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판매 업종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하죠. 그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걸로 가야 돼요. 본인이. 꽃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꽃 팔면 돼요. 화장품 발라면 막 뭐 두드러기 일어나는 사람이,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런 것들을 잘 보고 가시는 게 저는 굉장히 현명한 일이라고 보고요. 타겟 고객 선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누구한테 팔 거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내가 옷을 팔겠다고 하면 굳이 매장 만들 필요 없어요. 그죠? 다 온라인으로 하면 되니까.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사요. 요즘은 또 주문하면은요, 주문하면 한 달 뒤에 옷은 맞는데, 주문하면 그때 맞춰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하고 선호하는 층이 있어요. 층이. 근데 받아보면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만족도가 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저쪽 시장도 앞으로 내가 보면 괜찮겠다. 근데 실버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면요, 전화통에 불날 걸 못 기다립니다. 그게 이제
고객층에 따라 고객의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투자 대비 수익률도 좀 반드시 봐야 돼요. 투자 대비 수익률은 뭐냐면은 투자되는 금액만큼 여러분 1억을 투자하잖아요. 1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가져가는 게 최소 얼마 정도 되는 게 좋아요. 보통 보면 1억 투자하면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1억 투자하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월 3%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월 300만 원. 그럼 1년이면 36% 나와요. 그럼 3년이면 거의 투자 금액 회수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 그래도 뭐 1억 투자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어야죠. 내가 그래서 열심히 버시라고 그러죠. 나는. 근데 불가능한 이야기를 자꾸 그건 불가능해요. 뭘 팔아서 그렇게 버냐 이거죠. 나쁜 짓을 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동일한 아이템일 때는 이게 판매업은 동일한 걸 팔 때는 브랜드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있는데 메이저급 편의점이 있잖아요. 근데 중소형 브랜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빵집을 해요, 내가. 빵집, 외식 판매업인데 빵집을 해요. 또 P 브랜드가 있고, 뚜 브랜드가 있어요. 누가 나아요? 당연히 1등 브랜드가 나아요. 그러면 2등 브랜드는요, 먼저 들어갔는데 나중에 1등이 들어오죠. 그럼 새벽에 다 짐 싸더라고요. 내가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거를 저는 무슨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좌우지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소비자들한테 인지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등이 참 불쌍한 게 2등을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2등이 자꾸 1등 하려고 하니까 영원히 1등을 못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걸 할 때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게 좋습니다. 판매 업종은. 그걸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업 절차는 똑같아요. 아이템 선정하고 자기가 직접 해도 돼요. 옷가게 하는데 나는 내가 직접 내 옷에 대한 감각이 있어. 내가 옷 입는 걸 보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 이거는 나이 드신 분들도 할 수 있어요. 자기 패션 쪽에 일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자기가 직접 저기 동대문을 가가지고 갖고 와서 파는 거. 대신에 주로 자기 동년배에 멋있는 남성 오시면 요즘 남자들도 옷 멋있잖아요.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그제? 그리고 또 보면 나이 시니어 또 모델도 많아요. 그런 모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가도 된다고 보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자기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프랜차이즈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훨씬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쪽에서도 기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무형의 특정의 그 특성상 무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게 서비스예요. 보십시오. 기술을 주는데 기술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는데 가치는 매겨져요. 그죠? 고객한테서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형의 서비스를 유형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유형화시키는 게. 자, 약사들이 약은 주지만 어떤 약을 주고 의사들이 주사도 놓고 진찰도 하지만 그게 안 보여요. 뭐라고 적기는 적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하라는 대로 하니까 병이 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 믿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의사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문성을 보이는 거예요. 전문성을.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기술 서비스업을 한다고 칩시다. 카센터를 해요. 그럼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작업복인데 깨끗한 걸 입어야죠. 일본은요, 차가 새로 딱 오죠. 일회용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고객을 맞이합니다. 한국은요,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요즘은 그나마 브랜드 근데 직영 서비스업 가보면 앉는 의자에 뭐 커버는 씌워주지요. 그나마. 옛날엔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급 차들이 안 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결국은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신뢰.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서비스업 중에서 지식이나 기술 서비스업이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방송에 나가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강의를 하면 왠지 기대감이 크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요. 들어보면 별 것도 없는데 막 몰려. 진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듣고 나서 반응에 따라서 계속 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강의를 나가면 계속 부르는 데는요. 듣는 사람의 체크 다 하잖아요. 이거는 뭐 내가 스스로 어떻다 저렇다 할 것도 없어. 그냥 결론이 딱 나. 결론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불러준다는 이야기는 그나마 뭐 들을만 하니까 불러준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게 하루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 개발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요. 의사분들도 공부 안 하는 것 같죠. 계속 합니다. 계속 합니다. 훌륭한 의사는요. 그렇지 않은 의사는요. 모르겠어요. 나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기술도. 그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꾸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 왜 그러냐면 요즘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고객을 대응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연령층을 높여가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막 신기술 배우겠다고 이런 거는 좀 모양이 좀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인정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분들이 그걸 너무 잘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설 장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어떤 시설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숙박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놀이시설부터 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비교적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하다못해 뭐 당구장 같은 것도 일종의 시설이에요. 당구장 같은 것도. 당구장은 경쟁력이 뭐냐 하면은요. 당구대라 그러죠. 그것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중요해요. 개수가 중요해요. 여러분 호텔의 경쟁력은 뭐예요? 네? 시설인데 객실 수가 많은 게 경쟁력이죠. 객실 수가 많은 게 경쟁력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렇게 경쟁을 안 하고 뭘로 경쟁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냐면 침대로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설은 안 좋아. 그리고 이렇게 카운터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접수하고 이러면 벼개를 줘요. 벼개를 들고 방으로 가요. 그러면 시설은 별로야. 근데 아침에 나올 때 다 만족하고 나오는 거죠. 침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전략은 여러분 보세요. 대형 고급 호텔에서는 하기가 어렵죠. 거기는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그거는 뭐냐면은 호텔을 가는 게 뭐 반드시 잠만 자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위치, 뭐 시설, 주변의 환경 이런 거 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객층에 따라 다른데 실제로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지만 한참 여행 가고 이럴 때는 정말로 자기 잠자리가 필요한 그런 고객들한테 맞는 형태로는 그런 것들이 맞죠. 그런 것들이 맞죠. 주가 뭐냐면 다 좋은데 막 잠을 푹 못 자. 그러면 그 다음날 나오면서 막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본질에 충실하는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독서실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독서실이요. 칸막이만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좀 이렇게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니까 방 만들기 전에 뭐가 생겼냐면 이렇게 커튼으로 이렇게 쳐줬어요. 이렇게요. 근데 그 다음 새로 짓는 사람이 뭐냐면 다 개인 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뭐냐면 개인 방도 있지만 이렇게 오픈된 룸도 있는 거예요. 왜? 답답해서 못하는 거기가.
이렇게 이제 따라서 이제 맞춰서 가는 거죠. 고객 중심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변화를 주는 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점포 없이 할 수도 있고요. 점포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나 기술 서비스업 중에서도 반드시 고객을 면하고 해야 되는 업종은 매장이 필요하죠. 공간이. 그렇지만 공간이 필요 없는 거는 굳이 공간을 둘 이유가 없죠. 그렇게 다양하게 갈 수가 있고 이걸 복합적으로도 갈 수 있어요. 복합적으로도 갈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갈 수 있다 보시면 되고 특징은 차별화되고 전문성이 있고 대신에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대물림은 되게 어려워요. 재밌는 거는 똑같이 관여도가 높은데 외식업은 대물림이 가능해요. 근데 이쪽은 대물림이 안 돼요. 의사가 의사가 유명한 의사가 아들한테 그걸 물려주려면 아들이 의사가 돼야 돼. 근데 얘는 공부를 못 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뭐 인위적으로 대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 저쪽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의 경쟁력은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죠. 그죠?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고 원가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서비스업은요. 저같이 강의하고 이러는 사람 원가 거의 없죠. 그런데 엄밀히 원가를 계산하려면 계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걸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냥 어디서 뭐 책 보고 뺏긴 게 아니거든. 내가 다 내 돈 들여갖고 직접 체험하고 얻은 그 결론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 한도 끝도 없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 경비 제외하고는 원가는 별로 안 들죠. 대신에 이런 거는 단점이 뭐냐면은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단점이에요. 외식업 같은 경우는 고정 손님이 딱 정해지면요. 정말로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해요. 매출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런 게 좀 위험함이 있죠.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그다음 서비스업을 구매하는 고객은 절대로 충동적 구매를 안 합니다. 서비스업은. 가다 보니까 병원인데 한번 들려볼까 이런 사람 없어요. 진짜입니다. 판매업 쪽에는 충동적 구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길가에 있고 잘 화려하게 들어오게끔 유인하는 거예요. 서비스업은 절대 그게 안 돼. 꼭 필요할 때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민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때 고민할 때 섣불리 고민 안 하기 때문에 섣불리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시니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니어 창업자가 접근 가능한 쪽으로 하면 좋은데 기술 서비스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단한 기술을 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그거 활용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시설 서비스업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청소는 내가 한다라든가 기본적으로 전단지 돌리고 홍보하는 거는 내가 한다라든가 뭐 이런 그리고 고객 서비스도 내가 한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 그거 없이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별 의미 없고요. 그다음에 지식 관련 서비스업, 자문, 컨설팅, 뭐 코칭, 상담 이쪽 분야에 계셨던 분들은 이런 거 할 수 있죠. 사실 이런 거는 크게 돈이 안 되더라도 나갈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 전공을 살려서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자, 저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 경험을 내놓지 않고 가는 거는 참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경험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도 내가 내 거로 만든 거는 반드시 갈 때 어디 갈 때 알죠? 갈 때 이 세상에 내놓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찾아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봉사로 가도 좋고 충분히 이쪽으로도 저는 길은 있다고 보는 거죠. 잘 다듬어서 정리만 하면 충분히 저는 된다고 보고요. 시니어 서비스업의 장점은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들이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장인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고요. 저는 나이에 기죽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긍정적 사고와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수익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안전. 그다음에 일을 즐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젊은 친구들하고 경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건강이 최우선이고 여유 자금으로 뭐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크기를 줄여야 돼요. 생각의 크기를 줄이고 돈보다 일을 생각하고 재밌게 미칠 수 있는 게 좋고 남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생각해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창업 전략을 나름대로 좀 아주 함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업종적 창업 전략을 알아봤으니까 독립 창업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